이제는 치유농업의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치유농업 포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행사인데 또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초청해 주신 이승돈 청장님 감사를 제가 나중에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자리는 치유농업사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련된 관계자분들 또 정부 부처 관련된 부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제는 치유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고 또 농업의 어떤 새로운 미래 전략을 나가기 위한 오늘 첫걸음이 오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한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요.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31년 정도 근무하고 마지막 한 3년 2개월은 원장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특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장을 맡을 때 치유 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그때 좀 과제를 개발을 해서 오늘 이혜경 교수님이 이따 발표를 합니다만 이혜경 교수님께서 또 과제를 추진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작년 8월 1일부터는 치유농업 스마트 치유농업 포럼 원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치유농업 산업화인데 이제는 산업화다. 그중에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왜 치유농업 산업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하는 내용, 치유농업에 대한 진단, 한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치유 산업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 개념, 그리고 방향, 그리고 치유농업의 추진 방안, 그리고 실행 로드맵 3단계죠. 그리고 핵심 과제,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 결론에는 치유농업 포럼의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농진청에서 당장으로 수행할 3대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제 자료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아마 오늘 주제에서 치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발제자 동국대 교수님께서 의학적인 측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아마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공부한 치유의 개념은 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해서 질병을 낫는 것이었다면 치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그리고 정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해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회복이라는 용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썼습니다. 리커버리,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충격이 오면 그 회복을 다시 복원하는 그걸 우리가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복원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뉴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걸 재생하는 삶의 질을 높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치유의 개념을 회복의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 3R의 개념을 두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개념으로 좀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데 저희 치유산업 포럼 또 치유농업 포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3R은 선순환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삶을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까지 높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마 뒤에 치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세 번째 발제자님께서 잘 발전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을
논해야 되고 회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그게 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입니다. 유엔에서는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되면 에이지 소사이티,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이미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작년부터 진입을 했고요. 이게 2050년이 되면 이거보다 거의 배가 되는 거의 한 40%, 국민의 10사람 중에 4명이 고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치보다는 관리, 회복, 삶의 질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정신과 의사이신 우리 일단 발표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떤 스트레스, 불안, 또 번아웃, 또 특히 최근에는 1인 가족, 이런 것들의 고립가족에서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근에는 지역 소멸,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가 있긴 한데, 지역 소멸의 의기, 결국은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고 보면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돌봄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는 성장 일변주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후적으로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 문제, 회복 문제, 경우에는 부처별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절적인 정책보다는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통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회복은 제가 여기 쓴 대로 건강, 정신, 관계, 일상의 문제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새로운 정책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은 어떠냐? 정말 진흥청에서 이게 원래 생긴 지는 아마 1994년에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예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마 10년 전, 2014년 전이고, 법으로 된 것은 불과 5년 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아마 치유농업사는 아마 우리 아까 사공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기는 한 4년 됐나요? 굉장히 짧은 시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꽤 형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치유농업법, 보통 우리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5년 전에 어떻게 보면 제정이 됐고 시정이 됐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사라는 제도도 이 법에 따라서 시정이 돼서 현재는 치유농업사가, 제가 농진청에 물어보니까 964명의 치유농업사가 지금 시험에 통과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실제적으로 지금 치유농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많은 일반 계층에서도 이 도시민의 스트레스 아웃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고소득층, 중산층 이런 쪽에서 내가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이 치유를 수요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치료 중심에서 치유 중심으로의 어떤 웰빙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농진청의 많은 노력과 여기에 계신 치유농업 관련자분들의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됐고, 그리고 법과 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치유 소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농업은 분명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의 한계. 그동안은 치유농업 하면 원래 이거 시작할 때 사회적 농업 또는 유럽에서 시작하는 케어팜 이런 쪽에다 하다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시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정책 대상도 정체된 것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측면에서도 보면 공모라든지 단연조 중심이고, 또 보조금 이런 쪽에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면 프로그램은 종료되는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었고 또 사업 모델도 아까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지 않고 공공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에 한정되다 보니까 여기 좋은 활동은 많은데 그것이 확장 가능한 산업 모델은 굉장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치유농업사분들이 거의 한 1000명 가깝게 되는데 자격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경로를, 역할을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치유농업과 관련돼서는 효과가 없어서는, 효과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이걸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치유 산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치유 산업의 골든타임이고, 농촌진흥청장인 이승돈 청장님께서 아마 치유농업법을 만들 때 담당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치유농업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바로 정책 여건이 상당히 지금 성숙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오늘 여기에 해양 분야도 있고, 또 산림치유도 있고, 산림치유는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치유 웰리스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여건이 성숙됐고 산업적으로 나갈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지금 시점에서 치유농업을 산업화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산업화된다면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는 국가 전략산업이 되고, 이제는 치유농업의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농업의 산업화, 산업화라는 도대체 뭘까요? 상업화하고 틀리고 사업화하고 틀립니다. 상업화는 우리가 보통 이윤을 목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업화, 또 그것을 모델로 하는 것을 이제 사업화라고 그런다면, 이제 산업화라는 것은 지속적 확산이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구조, 바로 그것은 치유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는 크게 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화. 그동안 농진청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죠. 표준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또 평가체제, 그리고 전문 인력, 치유농업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교육, 그리고 서비스 모델, 이것이 이제 굉장히 취약했죠. 대상별, 목적별, 결국에 따라서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그리고 네 번째는 구조화. 이거 구조화가 되려면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지속되려면 공공의 돈, 재정의 이런, 그 다음에 마켓, 비즈니스, 시장,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산업의 필수화는 크게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치유산업을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했던 표준화,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공간과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신뢰를 만드는 구조. 두 번째는 확산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떤 개인이나 단일 농가의 그런 모델을 극복하고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 그리고 해양치유, 이런 것들이 어떤 연합한 그런 확산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민간이 참여하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이 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반. 그리고 공공재정. 이제는 이 치유가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예산이나 그걸 좀 해서 재정적으로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치유농업의 산업화라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확산 구조를 만들고 민간이 참여하면서 공공재정, 지속 가능한 재정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갖춰질 때 저는 치유산업은 제대로 작동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유농업의 산업화 방향은 크게 5가지로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시장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요. 결국은 산업시장, 수요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공성을 유지하되, 물론 지금 치유농업에서 했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시장 논리를 접목하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치유농업이 체험 중심인데 이걸 서비스 모델, 결국은 비즈니스화하는 쪽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는 단발성 체험이나 또 행사나 이런 것은 탈피하고 어떤 패키지형 또는 과정형, 어떤 구독형 이런 쪽으로 가서 치유가 이벤트가 아닌 어떤 지속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 신뢰 인증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뢰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치유농업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건이 돼서 치유농업사의 할 일, 일할 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상 우설이 한다면 이제는 시장 어떻게 선택 기준을 맞는 산업 인프라가 바로 이 자격 중심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자격 중심에서 품질, 신뢰 인증 체제를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인데요. 저는 이제 치유농업사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재정의하는 시점이 됐다. 한 1000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치유농업사 가운데 치유농업과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소득구조, 경력 사다리를 설계해서 그분들이 적절한 역할이 되고 치유농업이 되기 위한 사람이 지속되는 어떤 치유농업 산업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개별 농정을 지역 생태계, 앞으로 이제 치유농업 벨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을 산업화 시킨다면, 지역 생태계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위기, 최근에 핫 이슈인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농업의 산업화는 공공의 마중물 역할 기반 위에서 민간의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신뢰 체제를 구축하고 또 전문 인력, 치유농업사분들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 지역 생태계까지를 연계해서 한다면 이 확산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치유농업의 산업화에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은 이미 제가 앞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임팩트 있고 실행 가능력 있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아마 거기에 제시된 그림과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림이 아마 거기에 이게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1단계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표시에는 제가 볼 때는 하위는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취약계층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생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울증 받고, 이렇게 일반인이지만, 그런 것들을, 거기에는 직장인도 있고, 중장년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걸 2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1단계에서 그동안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도시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장 영역이 있다. 그 중에 그것은 2단계, 3단계인데, 직무에서 스트레스, 또 번아웃된 분들, 또 마음의 건강, 또 삶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가족, 요즘에 뭐 관광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질병이 치료가 아니라 예방용으로 이런 치유 수요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 농업은 어떤 취약계층으로 위한 복지에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치유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저는 전략적인 방향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농업의 트랙을 듀얼 트랙으로 한번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 치유농업과 관련돼서는 2개의 정책인데, 저는 치유의 원리는 동일하다.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목표는 이원화돼서 그래야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트랙이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이런 쪽은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는 쪽이고, 일반 트랙에서는 비즈니스 쪽, 시장성,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 두 트랙, 트랙 1과 트랙 2, 트랙 1은 퍼블릭 웰페어 관련된 트랙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트랙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는 그동안의 노력이 트랙 1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트랙 2, 서비스 산업, 이제 오히려 치유 산업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전 상해로 보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 그리고 예방, 회복, 그리고 삶의 질 중심,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성 그리고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트랙 2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 자료에 냈습니다만 이미 그래서 이 일반 중심의 보편적 치유산업,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쪽은 이런 쪽, 그 다음에 취약계층 중심, 이런 것들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산업의 핵심 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표준과 품질, 그건 농촌진흥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아마 해양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산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신뢰,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를 신뢰 가능한 공공 서비스로 격상시키는 쪽은 공공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쪽, 이제는 치유의 정책 대상을 이제는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하는 쪽, 그러다 보면 예방, 또 웰빙,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업, 또 치유 농업, 또 보건, 관광, 또 기업의 최근에 복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산업의 실체를 만드는 쪽이 바로 치유 산업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전문성은 이건 이제 인적 기반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치유 농업사분들의 역할. 또 앞으로는 제가 지금 스마트 치유 산업 포럼인데 치유 산업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 제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복합,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를 앞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교육하고 자격하고 이 현장의 연계체제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단기 중심에서 탈피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재정만 공공재정뿐이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최근에 기업들이 ESG라든지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또 관심 있는 쪽은 민간 투자도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된다면 많은 질병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마 유럽에서는 건강보험과 치유농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회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결국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보조금 투자로 재정 투자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국가의 이런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조. 저는 그래서 바라건대는 치유농업 그리고 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축이 잘 작동이 된다면 치유농업은 어떤 사업을 떠나서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공신뢰, 서비스 모델, 전문인력, 시장 재정, 지역 플랫폼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이 정도 오기까지 한 5년 걸렸고 산림치유는 거의 한 15년 정도 이상 됐겠죠. 이제 해양치유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크게는 단기, 중기, 장기 이 정도로 봐서 일제는 한 내년 정도까지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쪽, 아마 우리 치유농업 포럼에서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포럼 위원님들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시장, 민간의 비즈니스가 되는 시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단계, 궁극적으로 이런 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되는 이런 단계. 그러려면 농촌진흥청이 해야 될, 제가 청장님께는 이 과제를 제가 발표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당장으로 해야 될 3대 과제를 제가 나름대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가적인 표준, 그리고 인증,
그리고 평가의 컨트롤 타워. 뭐 컨트롤 타워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는 이제 앞으로 관련된 부처도 있기 때문에 부처와 또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 될 것이죠. 제가 이건 농특구에서 이제 우리 과제를 할 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중출액, 아까에서 말한 대로 취약계층, 일반계층. 실제로 이걸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권역,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치유농업사 거의 한 이제 960분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만드는 경로를 설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건 비즈니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3다의 과제를 진흥청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앙부처. 저는 이런 역할들은 아마 국무조정실이나 그런 쪽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농촌진흥청, 또 관련된 부처, 해양수산부, 또 산림청, 뭐 경우에 따른 문화관광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권역별 조직, 중간 조직이죠.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또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치유농가, 또 협회, 오늘 치유농업 협회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거버넌스가 돼서 이루어질 것인데, 아마 포럼이 1단계로는 지금 치유농업 포럼에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거버넌스를 위한 초기 단계 이런 것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농촌진흥청장님을 제가 11월에 뵀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티팜, 치유농업을 산업화하는데 한번 시티팜과 연계시키는 걸 한번 고민해 주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유농업은 어떤 소스입니다. 치유회복의 원천이 되고, 치유산업은 거기에 설계와 확산이고,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허브 역할을 도시에 있는 시티팜과 연결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삼각연대가 된다면 치유산업화의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업계 비즈니스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만 설계를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치유농업사 분들이 해야 할 역할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준 인증 체계, 또 서비스 모델의 산업화, 전문 인력 직업화, 시장 재정, 기반 플랫폼, 이런 5가지 과제를 핵심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나 또 민간이 협력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치유농업의 산업화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공공적인 가치를 시범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어떤 제도, 시장 전문성 구조로 전환시킨다. 저는 그래서 치유농업의 미래는 이제는 더 많은 사업이 아니라 더 제대로 된 산업화에 달려있고, 치유농업의 산업화는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그 공공가치를 구조화시키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는 상업화가 아니고 사업화가 아니고 공공가치를 오래 지속시키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족하는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포럼은, 첫째, 정책과 현장과 산업을 이루는 국가 허브가 되고, 또 표준 모델을 함께 만드는 공동설계 플랫폼이 되고, 그 다음에 협력의 판을 짜는, 제가 아까 진흥청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치유농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런 쪽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모델, 또 이런 공동설계 검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협력의 판을 짜는 거버넌스 촉진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유농업이 K치유농업을 통해서 한국 치유농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까지도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의 전략 교점이 치유농업 포럼이 아마 2년 동안 미션을 수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치유농업을 사업해서 상업화해서 산업으로, 또 국내 모델을 K 치유산업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설계 허브가 치유농업 포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